진료와 처방약 배송까지가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데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주제는 아마존에서 5조 원의 거금을 투자해서 의료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려 이 5조 원이요, 전액 현금으로.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다루기 앞서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7월 21일에 아마존에서 원메디컬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달러로는 39억 달러, 한화 5조 원. 그리고 이 원메디컬 도대체 뭐 하는 업체길래 이렇게 현금으로 주고 인수하겠다라고 했는지, 그래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일단 7월 21일에 발표가 났으니까 이 업체에 대한 산정 가치는 7월 20일에 원메디컬 주가,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75% 얹혀줄게 라고 해서 주당 18달러라고 계산을 해서 지금 요 금액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헬스케어 부사장이 얘기를 했어요. 아마존은 원메디컬이라는 기업 인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진료, 예약, 대기, 온라인 약국 체인까지 요거 다 통합해서 유통 체인 좀 변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 뒤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네일 린제이라고 아마존 헬스 서비스 부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도 헬스케어 자체는 좀 재창조가 많은 분야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경험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돌려주겠다. 그래서 너무 내용이 거창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 서비스 통합 확장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메디컬이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자면 2007년에 의사 출신인 톰 리가 설립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요, 구독 기반이에요. 구독료 내면은 온 오프라인 기반으로 1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요게요, 의료시설이 미국 전역에 180여 개가 있고요. 원격으로 진료해서 뭐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건강보험 가입하고 나면은 어디든 건강보험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보험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요 편차가 큰 거예요. 근데 1차 진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반의, 가정의, 물리치료사 이렇게 그냥 갑자기 배탈이 났다, 아니면 백신 예방접종 맞아야 돼, 또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어디 하나 좀 삐끗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진료해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게 1차 진료입니다. 2차 진료 이런 거는 뭐 심장이 이상하다, 뭐 하다 한 단계 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진료는 사실 가난한 사람, 부자와 상관없이 약간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구독 서비스로 해서 매년 뭐 199달러를 낸다, 그러면은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독 베이스로. 이런 건 참 의미 있죠.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7만 명, 그리고 세계적인 이 사모펀드 업체 칼라일 그룹, 벤치마크 그룹이 다 여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수년간 이 헬스케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계속 뭔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온라인 약국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마존이요 2018년에 온라인 약국 업체인 필팩을 인수했어요. 당시 인수 금액이 7억 5,300만 달러니까 약 1조 원. 그래서 인수해서 2020년 11월에 이름 바뀌었어요. 이제 필팩에서 아마존 파머시라고 해서 온라인 약국으로 바꿨는데, 이게 어떤 서비스냐면요, 처방약을 할인해서 판매한다든지, 또는 이 처방약을 받았다, 우편으로 배송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언제 먹어야 돼, 몇 시에 먹어야 돼 해서 복용하는 날짜, 시간까지 적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개별 날짜별 표장하고, 사람들이 까먹지 않는 거예요. 왔을 때 아, 내가 이거 11일 오전 9시에 먹기로 했지 하면은 약을 누락 없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맨날 깜빡깜빡해, 먹었나 안 먹었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외에도요, 2020년 8월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와 기능에 초점을 둔 웨어러블 기기, 요 헤일로 출시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알렉사 있잖아요, 음성인식 비서. 여기에도 개인의 건강 정보를 연결할 수 있게끔 기능을 추가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 헬스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홈 트레이딩 업체의 어떤 펠로톤에 대해서도 인수할까 말까 이러고 있답니다. 물론 뭐 현재 펠로톤 주가는 조금 시원치 않다 하지만,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모든 사례가 잘 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JP 모건이랑 같이 돈을 모아서 합작 회사였던 헤이븐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3년 만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잘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장이 좀 터프하다는 건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좀 의미 있었던 게 아마존에서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원격 진료 서비스 아마존 케어를 사실 지난 2019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본사 직원에게 했다가 이게 워낙 호응이 좋으니까 협력사 직원들까지도 쭉 확장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는 미국 전역에 확장하겠다, 이 서비스. 그래서 2월에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이 서비스 올해 말에 종료한다. 왜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지금 하는 서비스가 원격 의료 서비스니까 원메디컬하고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메디컬 인수하면은 뭐 여기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다 공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아마존 내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 서비스를 확장하면 할수록 비용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해도 결국은 이 아마존이 일반 기업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되니까 기존의 의료법인들하고 충돌이 있는 거죠. 이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차라리 원메디컬에서 정식으로 의료기관으로서 확장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케터의 시각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마존이 꿈꾸는 게 뭔가에 대해서 봤을 때 사실 아마존은요, 책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거대한 왕국을 꿈꾸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는 항상 인수합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2017년에 홀푸드 마켓을 인수해서 식료품 시장 확대했거든요. 그리고 MGM 스튜디오를 인수하기도 해서 얘네들 아마존 프라임 OTT 서비스 하는데 여기 콘텐츠를 추가하고 보완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거 확장해야겠는데 하면은 처음부터 만들기가 좀 애매하다? 그럼 인수해버리는 거예요. 현금술로 그냥 막 이거 전액 현금 줄게! 그래서 지금 원메디컬도요, 이미 회원수 77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180여 개 전국의 의료진료 기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확장하고 싶어 하면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원메디컬 인수를 하게 되면은요, 저희가 이 전략 쪽에서 전문 용어로 전방통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원래는 약국을 가지고 있다. 그럼 약국은 소비자와 가깝잖아요. 그리고 사실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서상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으면 온라인 약국에서 약을 타가지고 소비자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서비스가 연결이 되면 사실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기관 가가지고 뭐 백신도 맞고 진료받고 나서 환자분 내가 지금 이 아마존 이 파머시 통해서 올려놨어요. 그럼 온라인으로 이미 배송 처리했으니까 이틀 뒤에 요거 약 받으면 순서대로 복용하세요. 그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진료와 처방약 배송까지가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부사장님은 뭐 소비자의 가치가 뭐 어떻게 되네 뭐네, 아니야. 돈벌이 수단이 확실하게 연결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빅테크 기업들도요, 이 의료산업 부분에 군침을 흘리고 있어요. 알고 보면은 애플워치 있잖아요. 이걸로 뭐 해요? 심박수 측정하고 수면시간, 수면의 질이 좋은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사실 인수를 아직 추진하지 않았지만 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전문 협력업체들한테 줘서 이걸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워치를 통해서 소비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측정할 수가 있고, 이게 나중에 좋은 기업 인수한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계속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거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요, 대학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관련 분야 연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요거 바이러스 있잖아요. 요 연구도 AI 기술을 활용해서 연구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계속 스터디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연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도 기기 있잖아요. 핏비트 스마트워치 기능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결국은 사람들이 생필품이나 이런 걸 사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체 데이터거든요.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나이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건강식품이 뭔가, 뭐 이런 것도 알면은 이게 또 서비스와 제품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지금 1차 진료기관 원메디컬을 인수했다. 요거는요, 앞으로 대결해야 되는 곳은 월마트, CVS 헬스, 얘네 지금
1차 진료하고 있으니까 얘네들과 시장 점유율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연히 돈이 되는 산업은요, 정부 제재에 있습니다. 로비도 있고 기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 좀 쪼아주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원 메디컬 인수합병을 발표하긴 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오케이 인수합병을 허가한다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점과 반독점 관련돼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지금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아마존이 원메디컬을 인수합병하는 것이 반독점 거래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통상 11개월 정도 소요된대요. 그러니까 실제 인수하는 시점이 한 1년 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반독점은 아니었네? 라고 해줘야 원메디컬도 현금을 만질 수 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까 현업에 있는 기존의 세력들도 계속 이권 개입할 수 있다 했잖아요. 실제 미국의 경제 자유 프로젝트 AELP라고 이곳에서 성명을 통해서 이번 인수합병으로 최소 77만 명의 개인정보,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아마존이 주게 됐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 걱정한다. 당국에서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뜻은 이 데이터 뺏겼네? 이런 제재인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아마존이 의료용 제품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당국의 모든 모니터링과 관리 체제 안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건강보호법, 청구법, 전자의무 기록 등 의료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문서 작업, 관리, 이런 제재 이슈에 맞닥뜨리게 될 수 있고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정도를 견디면서도 이겨낸다? 그러면은 의료산업에서 큰 획을 또 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요거는 제 생각이긴 한데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은 아마존이 원메디컬을 인수했다. 근데 아마존 지금 하고 있던 케어는 서비스를 종료한다. 그럼 결국은요, 아마존은 기존의 우리 회사 직원들, 우리 협력사를 위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요거 없애고 원메디컬을 인수했다는 거는 우리 사람한테만 줄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장해보면 우리 기업, 우리 협력사, 우리 아마존 프라임 유료 회원 멤버십한테만 이 서비스 줄게. 대신에 연 얼마씩 내. 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문턱을 낮췄던 1차 진료 기업 자체가 유료 회원이다 아니다에 의해서 갈린다? 그러면은 의료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너무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뻔한데요. 아마존은 멤버십을 강화하고 싶고 원메디컬도 구독 베이스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까지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그런 문제에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이 원메디컬을 인수해서 활용한다면은 결국 멤버십 우리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공공의 그런 선한 입장에서 좀 확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요즘 MZ세대들이 네이버 블로그에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블로그 확 죽어 있었는데 갑자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